젠슨 황이 타이페이에서 열린 컴퓨텍스 2024 행사에서 장장 2시간이 넘는 연설을 했습니다. 영상을 보는 내내 자기 업에 대해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구나. 세부 지표까지 줄줄이 외우고 있구나. 이런 점에서 새삼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아가야 할 내용 몇 개만 짧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 혹시 여러분 젠슨 황 얼굴에 깊게 상처가 난 걸 알고 계셨나요? 그의 왼쪽 뺨에 난 상처 이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젠슨 황은 대만에서 태어나서 9살 되던 때 미국으로 가족과 함께 이민을 갔죠. 그리고 대만은 여러분 뭐가 유명합니까? 여러분 대만 가면 무슨 여행 하시나요? 그렇죠. 야시장에 갑니다. 이번에 젠슨 황도 TSMC와 함께 야시장에 갔는데요. 젠슨 황이 오늘 자신의 얼굴에 난 상처가 왜 났는지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4살 정도 무렵에 이때는 대만에 살았겠죠. 젠슨 황이. 젠슨 황이 야시장에 갔대요. 근데 칼을 씻고 있는 사람 옆으로 가까이 다가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그 칼에 베어서 굉장히 큰 상처가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야시장을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사랑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점이 아마 젠슨 황이 대만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일 겁니다. 이날 행사장 참가하기 전에 젠슨 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TSMC 창업자도 만나서 저녁도 먹고 있는데 거리를 걸으면 인기가 폭발적이에요. 대만 분들 입장에서 이 엔비디아가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물론 엔비디아가 미국 기업이지만 이 대만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만에서 태어난 그 엔지니어가 미국에 가서 최고의 글로벌 기업을 읽었고 대만에 돌아와서 중요한 행사 메인 키노트 스피커로 참가를 했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국뽕에 찰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아마 젠슨 황도 이런 점을 염두에 뒀을 겁니다. 고향인 대만까지 와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맹탕으로 만들기는 싫었을 겁니다. 뭔가 의미 있는 자리로 만들고 싶었겠죠.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다 거두절미하고 딱 세 개로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차세대 플랫폼 이름입니다. 엔비디아는 22년 포폰 내놨고 이게 올해 블랙웰로 이어졌죠. 블랙웰 바로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사실 이 블랙웰의 존재도 아직은 너무나 구체적인 건 아닙니다. 언제 나올지, 개발은 얼마나 됐는데 뭐 서드 파티가 어떻게 붙을지 아직은 조금 내용에 공백이 있는 상황인데 이 다음 플랫폼 이름을 공개를 합니다. 회사 내 코드 네임이 있는데 이걸 지금 공개하는 게 후회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밑밤을 깔고 그게 루빈입니다. 루빈. 물론 이 루빈의 공개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된 상황이죠. 하지만 이 공식 석상에서 젠슨 황이 이 얘기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젠슨 황은 1년 단위로 앞으로 신제품을 개발할 것이고 후반기 루빈의 기본 모델에는 이 HBM이 8개, 업그레이드에는 12개의 HBM4가 탑재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이 HBM4가 들어갈 거다. 이거 밝힌 것도 이번이 처음이죠. 그리고 12개짜리 HBM이 들어가는 것도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루빈이 나와서 잘 팔리면 그만큼 HBM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블랙웰. 벌써 루빈 얘기가 나와서 약간은 블랙웰 얘기가 뒤로 밀리는 감이 있지만 이 젠슨 황이 오늘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전 행사에서 블랙웰은 이미 생산 중이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본 행사 들어가기 전에 사전 행사에 발표된 내용인데 블랙웰의 GPU 생산이 이미 진행 중이다. 이번에 나오는 블랙웰 B100 AI GPU는 기존 제품보다 성능이 크게 향상되는 것이 특징이며 올해 말까지 출시될 예정이다. 이렇게 출시 시점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내년에는 블랙웰 울트라 AI 칩을 내놓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실 같은 얘기이기도 한데요. 올해 블랙웰이 나오고 내년에 루빈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상 이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칩 출시 기간이 기존 2년이 아닌 1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강력한 사이클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엔비디아는 기존에 없던 수요를 새로 만들어서 시장을 새로 만들어서 그 새로 생겨난 시장을 독식하는 그런 파괴적인 기업, 이익을 독식하는 그런 기업의 전철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요. 오늘 젠슨 황의 그 바퀴 얘기 조금 더 살펴보면 블랙웰과 관련해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블랙웰은 엄청난 컴퓨팅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GPT-4를 훈련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기존 1000기가와트 아워에서 3기가와트 아워로 줄 수 있다. 이는 컴퓨팅 성능이 350배 향상된 것이다. 이렇게 과거 모델과 비교하는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이 무어의 법칙, 이를 통해서 컴퓨팅 능력은 1년 만에 1000배 증가했고 이는 무어의 법칙을 훨씬 능가하는 속도다. 무어의 법칙에 따르면 8년 동안 40 내지 60배의 성능 향상이 예상되지만 우리는 이를 훨씬 초과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무어의 법칙 다 아시겠지만 인텔 공동 창업자였죠. 고든 무어가 1965년에 한 얘기였습니다. 반도체 칩의 데이터 용량이 18개월 혹은 24개월, 2년마다 2배로 증가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엔비디아의 컴퓨팅 파워는 이를 아득하게 넘어선다 이런 얘기를 강조했고 또 기후변화 예측에 얼마나 엔비디아가 기여할 수 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지구를 디지털화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더 잘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큰 진전을 이루고 있고 올해도 꽤 괜찮은 돌파구를 발견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 어스인데 곧 우리는 지구의 모든 1제곱킬로미터 단위의 기후를 예측할 수 있게 될 것이다. AI를 훈련시켜서 매우 적은 에너지로 이걸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가 가능하다. 태풍의 착륙 시점을 10m 단위로 정확하게 예측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엉터리 기상청 예보도 상당 부분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타 AI 반도체 역사와 파괴력 같은 그런 여러 주제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2시간을 얘기했기 때문에 정말 방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죠. 엔비디아 자랑도 있었고 또 본인의 개인적인 얘기도 있었고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전부 내용을 소개하기엔 너무 방대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시사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열린 이 행사 자체, 대만에서 열린 컴퓨텍스라는 행사 자체가 이제는 정말 위상이 너무 올라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만에는 여튼 대만계 CEO가 있는 엔비디아, 또 대만 업체 TSMC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덧 차세대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가 대만이 돼버린 거죠. 한국이 아니라. 이거 사실은 이 컴퓨텍스라는 행사가 거의 상당 기간 망한 행사였는데 이대로 가면 조금 시간 더 가면 거짓말을 조금 못하면 CES급이 될 것 같아요. AI 세상인데 AI 기득권을 지금 대만이 강력하게 쥐고 있잖아요. 사실 한국도 반도체 하면 미국이랑 쌍벽이었던 그런 시절이 꽤 있었는데 삼성이 이렇게 참 HBM 늦은 것도 좀 씁쓸하고요. 대만의 이런 부상을 지켜보면서 이대로라면은 한국 반도체 경쟁력이 어디까지 유지가 될 것인가? 미국, 대만 쌍벽에 눌려서 3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아쉽고 쓸쓸하고 또 이날 행사에서 인상 깊었던 것이 젠슨 왕이 중간중간 중국어를 상당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 프레젠테이션에서도 중국어가 많이 나온 것을 대만식 중국어죠. 많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팻 겔싱어가 한국 방한 계획을 접고 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대만에 간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대로 가면은 정말 전 세계 반도체 더 나아가서 AI의 거물이 대만을 찾는 행사는 매년 이어질 것이고 이 사람들이 대만식 중국어를 듣고 대만식 중국어가 삽입된 그런 PPT를 매년 지켜보는 그런 상황을 상상하니까 한국도 좀 더 분발해서 많은 성과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브랜베어 짧게 정리한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물걸부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